대부분의 시총 상위 종목중들이 좀 부진한 면도 있었는데 지금 또 속보로 계속해서 정치 테마주들에 관련돼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장 먼저 점검해 주시고 그다음에 추가 질문으로 여쭤볼게요. 오늘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장은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 전고점 저항 자리를 돌파하기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어저께 울선을 살짝 하회했다가 회복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지금 보면 국내 증시가 조정을 좀 계속 받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뭐 딱히 그렇게 영향이 없습니다. 대만 정도 조금 빠지는 정도인데 그럼 우리나라만 왜 이렇게 빠지냐? 일단 뭐 코스닥은 제가 봤을 때 그냥 뭐 저항 구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튀어나오는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눌림을 좀 한 차례 받고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내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 물어보셨던 그 유튜브 방송 하고 있는데 거기서 시황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 드렸어요. 지금 외인들이 선업 동시 만기니까 한 3개월치 정도의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한 11조 넘는 금액을 우리나라에서 순매도를 했습니다. 현물을.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도 3개월간의 기간 동안 한 1조 8천억 정도의 순매도가 있고요. 거기다가 옵션도 지금은 뭐 해지로 한다면 콜에다 박아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풋에다가 베팅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뭐 이런 부분들에서는 우리나라 증시를 외국인들이 옵션 만기 때 올려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다면 만기에 끝날 때까지는 좀 지수를 계속 누르고 있는 그런 형태로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환율적인 측면을 보면 차트에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추세가 꺾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고점 저항 라인을 맞고 추세 하단 자리에서 환율이 다시 되돌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지수가 조정을 받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런 지금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또 조정을 좀 받아가는 그런 형태가 될 텐데 앞에 이제 뭐 8월 초부터 이제 급락을 좀 급격하게 이렇게 빠졌던 그런 시장이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선업 동시 만기가 끝나고 나면 시장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좀 체크하는 그런 흐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옆으로 좀 기간 조정을 계속 거쳐가는 그런 형태의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은 좀 관망하는 자세로 공략을 한다면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그렇게 수익을 챙기셔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긴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좋은 종목 싸게 저점 매수를 노린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 저점에서 분할로 조금씩 매수를 해가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내일 정도까지는 조정을 조금 생각을 해보고 내일 뭐 오늘 종가 그리고 내일 뭐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주식 비중을 조금 더 늘린다면 괜찮은 전략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상승하는 정치 테마주들 중에서는 이제 홍준표 관련주들이 또 상승을 대거했었는데 네. 지금 속보가 나오기로는 또 이낙연 의원이 의원직 사퇴 선언을 지금 방금 전에 했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 던져서 정권 재창출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됐고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금 오후 4시 30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고발 사주와 관련된 내용을 입장 발표를 하겠다라는 속보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대권 주자들이 이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여러 입장들을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정치 테마주들 이제 또 다시 본격적으로 들썩거릴 것 같긴 한데요.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어떤 종목들을 위주로 봐야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 정책주로 좀 가는 그런 흐름이었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지지율 측면에서 딱히 이변이 없이 만약에 쭉 갔다라고 하면 아마 정책주들 위주로만 좀 아마 시세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대선 테마에서 이제 우리가 좀 재밌게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지율이 미미하거나 거의 없는 사람이 갑자기 지지율이 확 늘어나는 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10% 미만에서 10% 달성했을 때 그때쯤 주가들이 굉장히 탄력 있게 움직였었고요. 홍준표 관련주도 제가 한 2주 전부터 계속 홍준표 노래를 이제 부르면서 관련주들을 보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지지율이
10%로 3%, 4%대에서 상승하는 추세가 계속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주들이 그 시점에 맞춰서 좀 강하게 움직였고 1위인 윤석열 후보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는 단기적으로 그런 게 갭 상승하면서 이제 재료 소멸로 인식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가 지금 다시 한번 어제부터 또 강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주들은 이렇게 그 지지율적인 측면이 어떻게 변동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보셔야 되고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주자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듯한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고소장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관련주들은 이슈가 불거지면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 나왔지만 반대급부로 홍준표라든지 유승민 관련주들은 또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들에 여러분들이 조금 민감하게 이렇게 좀 지켜보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인맥주는 지지율이 낮았던 사람들 위주로 지금 많이 올라온 사람들 봐야 될 것 같고요.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정배열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셔도 돼요. 그러나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인맥주 관련해서 후발주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되고 홍준표 관련주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너도 나도 저 홍준표 관련주입니다.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선발주들보다는 후발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고 괜찮은 기업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좀 잘 따져보시면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만일의 사태는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그렇게 대선 테마들을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지율 보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후발주를 좀 살펴보자. 그리고 다른 후보가 어떻게 지금 지지율이 형성이 돼가고 있는지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이슈가 나온 것들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이낙연 의원이 국회의원직 버리고 정권 재창출 나서겠다.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곧 기자회견 하겠다라는 거에 따라서 내일 종목별 대응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내일 혹시 이낙연 관련주, 그다음에 윤석열 관련주, 홍준표 관련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어떤 전략 필요할지 세 분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이낙연 의원이 의원직을 버리는 것은 주가에 1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결의를 다지고 한다라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게 된다라면 좀 주가가 많이 움직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거의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런 이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윤석열 관련해서는 기자회견 하는데 이 부분에서 정말 시원하고 한 점의 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의 명쾌한 그런 해답을 내놓는다라고 하면 관련주들이 반등하는 흐름이 좀 나와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대세 상승으로 쭉 돌리는 그런 흐름이 아직은 좀 차트들 봐서는 만들어지긴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느 정도 반등 정도 그런 기대감 정도로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발표 이후에는 주가들이 빠질 가능성도 여러분들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홍준표 의원 관련주는 지금도 여전히 우상향 흐름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다만 급등하면서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추격하시게 되면 거기서 물릴 가능성, 굉장히 고점에 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 자리를 잘 판별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싸게 공략을 해서 반등 나오는 시점에 아까 방망이 짧게 잡고 여러분들 대응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대선 테마들이 핫하지만 묻어놓고 가야 되는 시점은 지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익을 줄 때는 잘 챙기는 그런 관점으로 좀 얕게 샀다 팔았다 하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